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첫 시간을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제 이름은 김정곤입니다. 김정곤 옆에 TV를 살짝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곤 TV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고요. 김정곤의 전기 이야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이론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론과 실무를 복합적으로 설명을 드릴 때 여러분들 학습에 보조적인 역할을 할 유튜브 채널에 김정곤 TV를 여러분들 많이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수업 첫날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전기 공부의 로드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장소를 가기 위해서 지도가 필요하죠. 또는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있죠. 그 내비게이션에다가 목적지를 설정을 하고 우리는 운전만 하면 되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전기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제가 목표를 설정을 해 드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열심히 악셀레터를 밟고 또 때로는 브레이크도 밟아야 되겠죠. 이렇게 완급을 조절하면서 좌우 공부를 같이 하시게 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보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맡고 있는 수업은 전기 이론과 그 다음에 전기 설비입니다. 전기 이론과 전기 설비는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전기 이론 부분은 약간 어렵다. 전기 설비 부분은 약간 쉽다. 이런 개념보다는 전기 이론은 우리가 등산으로 본다라면 우리가 등산을 갈 때 등산로를 따라서 갈 것이냐 아니면 없는 길을 만들어서 갈 것이냐 이 두 가지 개념을 봤을 때 전기 이론은 길이 없는 등산로가 없는 길을 여러분들이 가시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전기 설비는 길이 있는데 그 길에 잔가지가 좀 있고 풀이 좀 무성하게 나 있는 그런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강사 김정곤은 전기 이론에 대한 길은 마치 등산로에 길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실 수 있도록 나무와 잡목과 돌들을 치워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전기 이론 부분이라면 전기 설비는 기존에 길이 나 있고요. 거기에 잔가지나 잡풀들이 있어서 제가 그 길을 안내를 해드리고 잡목을 제거하는 그런 수준의 여러분들 공부를 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 이론 없는 길을 만들어서 간다라는 그런 각오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첫 수업하는 날이기 때문에 딱딱하고 어려운 이론보다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의 발생부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수용가의 전기까지의 오기까지 이 과정을 설명을 드리고요. 우리 전기 기능사가 공부를 해야 되는 범위 그리고 전기 기능사를 취득하고 나서 전기 산업기사나 전기 기사를 공부해야 할 때 또 그때의 범주 우리가 이 범주를 정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목표를 타겟으로 우리가 화력을 집중을 할 때 목표를 정확히 알고 타겟을 정확히 알고 집중 포화를 해야 우리가 성공을 할 수 있듯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부분에 공부를 집중을 해야 될지를 알아야 여러분들께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어떤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설정을 하고 운전을 하는 것이나 또는 지도에 목표를 설정을 하고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을 알아야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의 발생부터 수용가까지의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전기 기능사 부분이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과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 발생을 볼까요? 전기의 발생은 발전소에서 이루어지죠. 이 발전소에서 전기가 이루어질 때 물에 의해서 물의 고조 차이를 이용을 해서 발전을 하는 것은 수력 발전이고요. 원자핵의 분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게 원자력 발전이고, 석탄을 떼서, 삼천포 있죠? 우리 가까이 삼천포에 석탄을 떼서 전기를 발생시켜서 그 발생된 전기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일으키면 화력 발전이죠. 이렇게 발전된 전기의 양은 그 규모가 얼마 크지 않기 때문에 승합 변전소로 보내지게 되는 거죠. 이 승합 변전소에서 대단히 큰 전압으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배우시겠지만 이 ohm의 법칙이죠. I는 R분의 V. 그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가해진 전압에 비례하고 그리고 그 저항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이 전기를 보낼 때 도체, 철탑으로 흐르는 그 가공 전선들도 역시 저항이죠. 그래서 그 저항에, 그 전선에 많은 전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이 저항을 작게 하거나 그 전선의 굵기를 크게 하거나 아니면 전압을 올리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철탑과 철탑 사이에 전선을 두꺼운 것으로 교체하게 되면 엄청난 거죠. 돈이 들죠. 하지만 승합을 하는 것은 큰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승합 변전소에서 엄청난 큰 전기 765나 345, 154, 15만 4천 볼트 정도의 전압을 승합한 다음에 철탑, 산 넘고 물 건너서 여러분들 사시는 외곽 지역에 수용과 변전소라는 게 있죠. 수용과 변전소에서 22,900볼트로 다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22,900볼트가 여러분들 흔히 보는 도심지의 전봇대에 날아다니는 전선들이죠. 자, 이 전기를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전기를 쓸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주택이죠. 일반 주택은 전봇대에서 주상 변압기에서 22,900을 220볼트로 만들어서 우리가 바로 주택에 공급을 하지요. 또 하나는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이나 관공서입니다. 대단히 큰 건물에는 그 건물 자체에 수변전 설비가 있는 것이죠. 그 수변전 설비를 우리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근 콘크리트 전주입니다. 전봇대죠. 이렇게 생긴 전봇대의 제일 상단에 이렇게 선이 하나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생긴 곳에 애자가 있고요. 이곳에 전선이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전선을 우리는 가공 전선이다 그러고요. 제일 위에 있는 것을 가공 지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전선이 내려와서 자, 이렇게 지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라운드, 이게 땅입니다. 보통 어느 일정 세대의 아파트에는 이렇게 지하에 변전소가 있습니다. 자, 이곳에 변전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 변전실 바로 옆에는 펌프실이 있습니다. 펌프실 바로 옆에는 지하 주차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이 변전실이 될 거고요. 이곳이 펌프실입니다. 이곳이 지하 주차장이 되겠죠. 지하 주차장 위로
지하 주차장과 지하 주차장에 바로 내리게 되면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이곳에 바로 아파트가 서 있는 것이죠. 자, 여기 아파트입니다. 이곳에는 가운데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까요? 이곳에 엘리베이터 룸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로래가 있고요. 이렇게 연결되고 밑에 추가 있죠. 이곳이 바로 엘리베이터입니다. 우리가 한전에서 보내온 22,900이죠. 22,900 R상, S상, T상 한전에서 보낸 22,900은 이 케이블로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케이블을 CN-CVW 케이블이라고 합니다. CN-CVW 수밀형 케이블. 이 케이블로 전기가 내려오게 되면 이 변전실에서 각각의 판넬이 있죠. 그래서 LBS, 여기 MOF 뭐 등 이렇게 전기가 있는데 변압기, TR, 트랜스포머에서 22,900이 380V로 바뀌어서 이 380V가 각각의 펌프실과 지하 주차장과 이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께 전기가 공급이 되는데요. 이 공급되는 중에서 380V를 우리는 선간전압이다라고 하고요. 여기서 만들어진 220V를 상전압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루트 3배만큼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전기 공식에 루트 3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선간전압과 상전압의 차이가 근소하게 루트 3만큼 차이 나기 때문에 220이냐 380이냐에 따라서 공식에 루트 3이 붙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저는 전기 공부는 세 박자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렇게 루트 3이 왜 붙는지, 예를 들어서 P는 루트 3의 VI의 코사인 세타라고 이런 공식이 있다라면 또 어떤 거에 따라서는 이것은 3상이죠. 3상의 전력량 계산할 때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고요. 단상을 구할 때는 VI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루트 3이라는 게 380과 220의 선간전압과 상전압 때문에 루트 3이 붙는다라는 것을 그 원리를 먼저 여러분들 첫 번째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또는 P는 VI 코사인 세타라는 공식을 두 번째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이러한 공식들을 문제에 여러분들 응용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원리를 이해를 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암기를 하시는 거고, 세 번째가 바로 이것을 적용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여러분들이 아주 리드미컬하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잘 돼야 됩니다.